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군 중장이 부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다다이마戦線の武装直が間髪られました。米国の流体東亜の荒廃、まさにこの一戦にあり、一億国民が一切を挙げて国に報い、国に準ずるの時は今であります。 태평양 전쟁은 미국 본토가 최초로 공습당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포로 학대 문제가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으로 이제 기소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핵심 전범으로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고 체포 명단 1호에 당연히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조 히데키에 관한 관심은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일본 통치가 보도되고 나서부터 그의 집에 일본인들의 투서가 쌓였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의 투서였을까요? 설마 힘내세요가 의외로 힘내세요. 네. 제가 대신 재판을 받겠습니다. 응원의 글이 투서 내용 대부분은 활복해서 국민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에 빨리 자결하라. 일본의 명예를 지켜라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그가 이런 투서를 받게 된 건 육군 대신이었던 시절에 그가 군인들에게 내린 명령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강하다. 항상 고향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더더욱 분발하여 기대에 답할 것이며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는 짓은 하지 말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메랑 돼서 자기한테 돌아왔네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의 무수한 젊은 군인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패전과 동시에 자결을 선택했는데요. 이를 겪었던 일본 국민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자 이젠 전쟁을 지휘한 도조 히데키가 그 책임을 질 차례다 라고 하면서 자결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던 거죠. 저 문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투서하면 될 것 같은데. 황당해도 도조 히데키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왼쪽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심장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조 히데키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메가더가 도쿄 재판을 앞두고 전범들의 체포령을 내리게 되죠. 체포령이 떨어지자 미군들은 도조 히데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이제 소리가 들리자 그는 창문을 열고 미군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미군이 보여준 영장을 확인한 도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권총을 들어서 늘 확인했던 심장의 위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돼요. 총성이 들리자 미군은 현관문을 부수고 도조 히데키가 있던 응접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도조 히데키는 응급처치를 받던 중 무언가를 계속 웅얼웅얼 거렸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할복할 생각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천황 폐하 만세,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메가더에게 전해달라. 명이 기네. 잘못 썼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그 의사가 일부러 잘못 알려줬나 보다.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장 재판 위치를 받으라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지도 않아? 그는 청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미리 연습했던 대로 오발을 막기 위해 자기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발사 순간 총이 좀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총알이 심장에서 빗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총도 못 쏘는 양반이. 이후 도조 히데키는 미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자살 소동 이후 건강을 회복한 도조 히데키는 약 한 달이 지나서 A급 전범으로 도쿄 재판에 서게 됩니다. 회복도 빠를 정도면 되게 그냥 경상 아니야? 한 달 만에 회복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토조 히데키가 일본 병사들에게 이제 포로로 치역을 당할 바 당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살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국민들은 또 이제 적을 죽이지 못할 망정 본인도 죽이지 못하냐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도쿄 재판 심판대에 오른 그 도조 히데키 저 사람의 죄목은 뭡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킨 A, B, C 거죠.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네. 토조 히데키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포로들을 묵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2만 7천 명의 미군 중에 40%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가장 우선시한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포로 확대하는 그렇죠. 것. 기억나시죠? 바로 포로 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럼 C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C급밖에 전쟁을 안 되는데. 도모하기도 했으니까 A급에서 서는 거죠. A, B, C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네. 전쟁이라고 해도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은 보장하는 국제적 협약을 맺게 돼요. 네. 그건 19세기에 이미 맺게 되는데 일명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29년에 그 협약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예,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범 재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포로 희생자가 많았잖아요. 네.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그 이유가 도조 히데키가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 학대를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 딱 컸었죠. 등장하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 발생한 포로 학대에 있어서 도조 히데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확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죠? 예. 연합국의 포로 희생자가 많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전쟁 범죄가 좀 밝혀진 것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치지마 섬이었는데요. 이 섬은 일본 본토를 연결해주는 중간 보급로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치지마 섬이 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항하던 일본군이 미군을 향해 폭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의 폭격기가 격추되면서 비행하던 미군들이 죽거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미군 중위는 간신히 탈출해서 미군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였어요. 예. 조종사였어요. 부시가 거기서 구출이 된 거예요? 구출됐었죠. 아빠 불씨죠? 예, 아빠 부시. 예. 하지만 포로가 된 미 해군 조종사 8명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군 중장이 부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상명하복이 절대시되던 일본군은 상사가 전쟁의식에 고취되어 한 행동에 동조했고 죽은 미군 포로들의 몸에서 손발과 내장을 적출해서 인육을 먹었다라고 해요. 훗날 명령을 내렸던 중장은 포로 살해 그리고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만여 명의 군인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의 해상자원 수송의 길목이었던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일본군은 필리핀군과 미군 포로를 잡은 후 1942년 4월부터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포로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벌이는데요. 물과 식량도 없이 강제로 행군하게 됩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 거리가 무려 약 120km에 이제 달하는 거리였는데요. 이 사진들은 행진 중 찍힌 미군 포로와 시체들인데요. 대부분의 포로들은 일본군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손이 등 뒤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사탕수수 줄기를 입으로 뜯어 먹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포로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포로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면역력이 약해지자 말라리아와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치료법은 태양치료였어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일광욕 그거를 계속 그렇죠. 시켰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치료가 아닌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덥겠어요. 열대 지역인 필리핀의 뜨거운 햇빛을 오랫동안 그늘도 없이 쐬게 하는 거죠. 그럼 일사병 더운. 탈진 나지. 그러면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물도 안 주잖아요. 지켜보고 있던 일본군은 물을 달라고 호소하는 포로들에게 물 대신 총을 쏴서 죽였어요. 이렇게 가혹했던 바탄 죽음의 행진이 끝나자 7만여 명의 포로 중에서 16,0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대략 54,000여 명만이 수용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너무 합니다. 잔인하다. 아니 당시 그 포로들이 도착한 이 수용소 안의 모습도 되게 궁금한데 그 안에서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도 엄청 끔찍했죠. 모습은 완전 해골 같았어요. 먹을 게 너무 부족하고 수시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생일인 병인데 각기병에 주로 걸렸는데 이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포로들이 그러다가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은데. 교수님, 식인 사건이나 이 죽음의 행진의 대상이 미군 포로였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2년이 지난 후인 1944년 10월이었습니다. 재판장에는 바탄 죽음의 행진에서 살아남은 미군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간 이하로 대우받은 사실을 밝히고 죽어간 포로들의 참상을 알리게 됩니다. 야, 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울었겠다 증언하면서. 와, 쟤네들이. 그렇다면 미군의 증언을 들은 토조 히데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지원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오, 저 진짜 얼마나 화났을까. 포로 관리는 필리핀 담당 총사령관에게 있어 모든 것은 담당 사령관의 재량에서 벌어진 일이요.
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발뺌 하는구나. 예, 들어보니 좀 그렇죠? 예. 남 탓을 했어. 예. 이렇게 도조 히데키는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의 포로 확대는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점령하라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2년 12월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버마에서 태국, 시암까지 있는 철도를 건설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전쟁 포로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도 희생자들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본은 철도 건설을 위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전쟁 포로가 된 약 5만여 명의 연합군 포로와 약 20만 명의 아시아 포로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된 강제 노동과 부족한 식량 등 일본군의 행포로 인해서 철도가 건설되던 약 16개월 동안 무려 10만여 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맙니다. 10만 명이나? 예, 오죽했으면 이 구간의 철로를 버마 죽음의 철도라고 불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포로들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체형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예. 예, 포로들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죠. 네. 예. 강제징용이네요. 그렇죠. 당시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 20시간 정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병에 걸리면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잘 먹여야 되는데. 예. 원리도 뿐만 아니라 포로들 사이에 콜레라가 번지게 되면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화형시키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화형. 예. 옮길까 봐.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노동에 포로들을 투입하라고 명령한 인물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도조 히데키. 예,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지시한 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인정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의례적으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죠. 포로한테 그렇죠. 뭐 밥 주고 일 시킨 게 뭐 그게 뭐가 뭐 문제냐? 잘못이냐 뭐 이렇게. 예, 그건 강제 노역을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 맞추네. 이후에 도조 히데키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로 따지면 장장 190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어휴. 그는 변론을 통해서 일본이 개전을 결정한 것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살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즉 자신은 무죄라는 거였죠. 판사들은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에게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포로 확대와 강제 노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entences you to death by hanging.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